어르신들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0년 7월 1일자로 시장에 취임을 해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시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행정이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이나 뭐 기업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많은 분이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절차상이 다른 것 같아요. 행정은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점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이.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하는 일에서는 이게 한 20% 정도만 다른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50%, 60% 이상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절차나 과정이 중요한 것이 행정이고 기업은 이제 그 결과가 좀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닫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또 그러나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3년 반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소외 느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대전에서 35건을 몇 건이 했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추진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국비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단기 과정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행정은 조금 더 우리 시민들과 좀 가까이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작품도 해보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 나주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런 변화가 우리 지역 경제 또 여러 가지 농업 문제 또 우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부분들을 홀로 계신 어르신이 많으시고 특히 나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생활을 통해서 요즘에 대두가 되는 고독사라든가 우울증 어르신들 이런 것도 좀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2011년부터 해서 마을 회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 경하고 있죠. 그래서 경로당을 통한 공동급식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홀로 식사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웃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좀 더 따뜻함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을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별에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혁신도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는 총 16개 공기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 14개 기관이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이고 지금 2개는 이미 이제 완공을 해서 저기 입주해서 근무 중에 있고요. 올해 안으로 11개가 더 추가가 되고 내년까지 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혁신도시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나주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각 지역별로 특히 농촌 지역 또 원도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런 준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상생 발전하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역사 문화는 이제 고래로부터 해온 것이고 또 혁신도시 미래로 가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인 변화 또 산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감으로써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나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산강이죠. 사실 나주의 역사는 우리가 천년 목사골 또 호남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나주가 역할을 하게 된 데는 가장 큰 영산강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이 그동안에 하원 쪽이 막히면서 거의 강으로서 기능을 잃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시 또 물론 보를 막아서 수질 문제 이런 걸 우려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수질도 개선하면서 다시 돌아온 영상강을 어떻게 우리 나주 지역 경제라든가 나주 생활에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반 동안 했을 때 좀 주력을 했던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고령화돼 있고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원인이 뭐겠는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일자리가 정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정말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젊은 부모들이 떠나는 이런 문제들이라 생각을 해서 일자리하고 교육 문제를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기업 지원실 집계에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5천여 개 이상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11년 5월에 개소한 직업훈련원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기업들이 나주로 내려올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인력 조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고, 특히 세지는 지금 에다손 횟집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아마 이마트하고 몇 군데를 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역 경제, 특히 우리 세지 분들을 고용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좋은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특히 이제 에다손 같은 경우는 떡집인데요. 전국적인 책임을 갖추고 있는 떡집인데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민을 고용하고, 특히 우리 나주 농산물을 활용해서 떡을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육 문제는, 아무튼 저희가 11년부터 교육 예산을 좀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3년 작년 이제 3월 달부터 고등학생들은 되니까 고등학교 입학률을 보면은 이제 나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특히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 과거에 이제 우리 나주에 있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었죠. 한평이나 뭐 화순이나 장성이나 이렇게 영광이나 이런 데 갔는데 요즘에는 좀 공부 잘하는, 소위 이제 학교에서 한 10% 이내에 들어오는 애들은 지금 한 90% 이상이 나주 국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 더욱이 이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나주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이제 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도 이 지역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정보에 좀 취약하고 아무래도 사교육도 좀 취약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과 연계해서 얘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내년 2015년부터는 이런 효과가 대학 진학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서울에 지금 진학한 율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함께 또 특히 또 서울로 대학을 가는 애들이 가장 고민이 있는 그거죠. 생활비가 비싸니까 애들 방어도 줘야 되고 하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용돈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 유학하는 굉장히 부담이 돼서 저희가 마침 서울시에서 지자체들과 함께 기숙사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나주시가 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이고, 올 3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 가는 애들, 또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금 40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요. 또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나주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서울로 대학 다니면서 다른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나주시에서는 장학금도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들, 특히 이제 저소득층 애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중단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능재단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 1년에 3년인가요?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비하고 기숙사비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공부를 재정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또 해외 연수를 통해서 애들이 이제 미국에 한 4주간 갔다 옵니다만 지금까지 한 1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제가 그 다녀온 애들 이렇게 보면 제일 큰 변화가 나름대로는 이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좀 달리 보는 것 같고요.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대체로 많이 우리 나주가 많이 그동안 침체했었어요. 지역 경제 침체하는 원인을 보면은 저한테 가장 큰 게 인구 감소인 것 같아요. 우리 나주시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계속 줄어듭니다. 매년 줄어들어서 최고 많이 줄어들 때는 1년에 한 4,000명 정도 줄고요. 적게 줄어도 한 2,000명씩 줄어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준 것 같아요. 적게 한 1,500명 정도.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가 2011년, 12년 봤을 때 11년은 이제 많이 좀 줄었어요. 근데 1,800명 줄었는데 12년에는 한 176명 줄고 13년에는 한 300명 정도 주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인구 주는 것이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특히 올해부터 이제 신도시 입주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주는 인구 감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나주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에서 이제는 증가하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도 행정도 다시 지금까지 강화하는 입장에서 좀 더 앞을 향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지는 이제 대체로 이제 농업 특히 이제 조금 세지가 특색이 좀 있죠. 농업이 일반 농업보다는 물론 수작도 있습니다만은 세지 매로 또 세지 투하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지 나주시 농업 정책의 가장 핵심을 저는 공선 출하 조직을 향후에 육성을 해야 된다. 이제는 개별 농가 가지고 경쟁력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선 출하 조직 위주로 나주시 농업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지 메론이 항상 공동 생산하시고 공동 출하하셔서 공동 정산하는 이런 방식. 이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요. 출하 시기 조절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식부터 해서 출하 시기까지도 전체 이 공선 단에서 서로 또 조절을 함으로써 명성도 유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을 향후에 갈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결국 이제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호 조합장님이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놔두시는 우렁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게 되면 이제 80%까지 지원을 늘려서 우렁이도 좀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아울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친환경 농업할 때 공동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단지별로 각각 그 영농체별로 해서 달리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환경 농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꼭 그 세지만이라도 친환경 단지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함께 모이셔서 각 단계별로 쓰는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약 병충해 방제용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하면은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각 쓰는 것을 전부 모으셔가지고 그러면 세지 전체 양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 양을 가지고 각 그 업체들 지금까지 썼던 데다 해서 우리 자 이렇게 이번에는 공동을 할 테니까 당신네들 가격을 내보시오. 첫째는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성능을 평가해서 어느 게 좋은가 하실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을 그 업체들이 제안하기 위해서 전체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또 특히 그렇게 공동으로 세지면 전체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 가신다면은 저희가 더 도와드릴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지금 나주는 지리적 원산지 표시제가 지금 나주 배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세지 투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지 투하조사에 한 업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나주가 이제 관광산업도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그 이야기가 길어져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역사 문화 자원 특히 이제 전남에 나주 박물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연계해서 또 영상과 연계하고 해서 굉장히 풍부한 관광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외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저도 과거에 집에 왔다 갈 때 꼭 도와줘서 살았습니다만은 도와줘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러면서 친숙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세지 차원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다 제가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 책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지리적 원산지 표시도 좀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세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나중에 끝자락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그 끝자락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건 사업 같은 것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제 가장 핵심인 동창 사업이 좀 문제죠. 이 부분도 사실 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에 이제 저희는 이 감정가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시 명민 여러분들 모두 합심을 해서 여기다 양해를 구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지면이 좀 숨통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그 사거리가 좀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저희가 용의가 있기 때문에 단 이제 건물주들이 동의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세지가 낫지 않을까 싶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따뜻하게 공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지원도 더 늘리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은 다행인 것은요. 제가 후보 때하고 지금 이제 가보면은 아무튼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름값 걱정 안 하시고 지내시는 거 작지만은 우리 농촌에는 부성기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가져오셔가지고 공동생활 하시는 거 물론 저희가 주 후식비도 앞으로 더 늘리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제약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째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그래서 저는 꼭 좀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 해방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겪고 계시는 여러 사항도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유언비도 좀 만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취임하기 전에 2009년도 말에 나주시는 채무가 68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 사람당 평균 부채가 한 7, 8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9만쯤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13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나주시 부채는 350억으로 줄었습니다. 또 사실은 이게 부채가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생활에 지켜야 되는 그런 복지라든가 교육 비용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비용이나 교육이나 복지 비용 늘리면서도 부채를 절반가량 감소시켰다는 것은 우리 청년 공직자들이 저한테 예산 많이 맞았습니다. 예산 쓰면서 왜 필요한지 꼭 하라고 해서 그래서 좀 시장이 깐깐하고 차단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부채도 많이 상환했고 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부채도 좀 줄임으로써 재정 건전화 뭐 이 정도 되면은 전국에서 재정 건전성으로는 저희가 절코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1년에는 제가 또 재정 건전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최우수 기관으로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노력들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정에 재정 건전화를 기하면서 또 꼭 우리 특히 어르신들 또 우리 지역의 변화에 된 것들은 더욱더 매진을 해서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지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나중에 끝자락이다 보니까 많이 소개받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저희 행정 직원들도 청년분들과 함께 노력하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점차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그치지 말고 변화를 통해서 세지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2014년 가보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세지면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